예, 10강인데요.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구함으로써 세액이 나타날 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시 복습해놓고 문제 풀어놓고 난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빠른 날 개념이다. 이러면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거래, 즉 개인 간의 매매였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로 본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다면 그때는 등기일 아니면 등록일 되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외공판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취득, 외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연 단위로 돈 준다라는 내용으로서 연부금 지급일, 조심하실 점은 연부금 완납일이 아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무상, 증여 이 말 나왔다면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은 계약일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또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건축물을 개수하여 취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회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다음 날과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회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다음 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공무상 변경일과 사회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공익수면 매립됐으면 그때는 준공인가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에 한해서 과세하니까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배웠었고, 재산 분할 나왔으면 등기 또는 등록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회기간 연장 이 말 나왔으면 새로 시작되는 날에 대한 내용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내용을 문제로서 풀어보죠. 문제 14페이지에서 2번. 문제 2번에 대한 내용으로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는 이론으로서 문장으로서 배웠는데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스럽습니다. 그 혼동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산시화 만들어주죠. 산시화에 대한으로서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다른 날짜 보지 말고요. 특히 사회상 잔금 날짜 보지 마세요. 개인 간 매매였다면 입맞춤 되는 날짜가 사회상 잔금 지급 날짜니까 그 날짜는 아예 보지 마시고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 날짜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날짜 다 보죠. 두 날짜 다 봐서 그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이다. 이렇게 택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취득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아니면 법인 간 취득 이랬으면 법인은 장부 작성하죠. 그러면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 날짜가 같이 나왔다면 그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로서 택하셔가지고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볼 때에 2번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취득세 취득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거기서 기억 보니까 개인으로부터 취득.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이니까 개인 간 취득이죠.
이때에 대한 일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아예 보지 말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보면 되겠죠.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9월 30일. 그런데 등기 날짜도 나와 있죠. 등기 날짜 12월 18일. 어디가 빠릅니까? 9월 30일이 빠름으로써 이때 취득 시기는 9월 30일 되겠죠. 그리고 니은에서 법인으로부터 취득, 법인은 장부 작성하죠. 이때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11월 20일로 답하면 되겠는데 등기 날짜도 나와 있죠. 등기 날짜는 12월 18일.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11월 20일 되겠죠. 그럼으로써 답에 대한 내용은 3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연관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막바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76페이지에서 5절 갑니다. 세액 산정.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세액인지 제일 먼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그 세금의 세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나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쉽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뜻을 적어주면 이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에 대해서 화산다면 과세 물건의 가액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연관 지어보죠.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 이렇게 나왔다면 취득세가 취득하는 때 과세하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취득 시기의 가액, 취득 당시 가액 나옵니다. 법전에서는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죠. 신고니까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법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고 비교적 법이 없다로 한다면은 우리는 참 좋습니다. 세금 안 내서 좋아요. 왜? 비교 법률이 없으니까요. 나는 취득했던 가액이 제로다라고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로다라고 신고했으면 취득가에 대한 내용은 제로. 그리고 세율 곱해지면 취득세액 제로. 이름으로써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취득세를 징수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급여도 못 준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징수해야 되겠죠. 징수하려면 비교적 법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 비교적 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시가표준액입니다. 자, 먼저 시가표준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시가표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표준액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시가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을 말합니다. 공고된 가액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 이러면 토지의 시가표준액, 개별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또 주택에 대해서 공고한다 하면 주택 시가표준액으로서 주택 공시가액.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각기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을 공표해 주고 신고했으면 신고가액과 시가편액을 비교하여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해둬야 취득세를 징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액인데 이 신고가액이란 말은 시가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있는 법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보죠. 1가로에서 원칙.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결한다. 단 연부취득, 연부취득일 때에 대한 취득 시기는요. 연부금 지급일이죠. 연부금 지급일이니까 연부금 지급 시점의 금액으로서 연부금액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한 내용도 법전에서 가로로 알려주죠. 연부금 지급일 시점의 금액이니까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연부금 총액 그러면 틀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연부금 총액이 아니라 연부금액입니다. 연부금 총액 나왔다는 것은 연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란 얘기예요. 하나 연부금 완납일은 취득시기 아니죠. 연부금 지급일이니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연부금 지급일 시점의 금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연부금액 되는 겁니다. 이 연부금액은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계약금은 포함된다. 계약금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내용을 알려준 것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2항 1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가액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3번에서 시가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거기서 기억 볼 때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됐다면 시가편이 크죠. 그때는 뭘로?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무신고하였으면 신고가액이 제로가 됨으로써 시가편익과 비교하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은 시가편익이 큼으로써 시가표준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고 하였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가액이 없으니까 제로란 얘기죠. 이게 대해서 시가편익을 비교하니까 시가편익이 크겠죠. 뭘로 갈까요? 시가편익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다. 이 신고가란 말은 시가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알게 했으면 그 내용도 어때요? 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가편익에 대한 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는 것은 토지 시가편익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편익에 대한 이유로서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된 경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보니까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 이 외, 예로부터 수입, 공매 취득, 4,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 취득, 법인 장부 입증 취득 어디서 많이 들었죠.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들이죠. 거기에 대한 으로서 외울 때 국, 외, 공, 법 이렇게 왔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객관성 입증되는 유상거래로서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배웠었죠. 그러면 객관성이 입증된 유상취득이니까 상대편하고 입맞춤이 안 된다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액을 국가와 지자체와 입맞춤 될까요? 안 되죠.
안 됨으로써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격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국가 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주고 시가 편익과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이 사실상 취득가는 신고가이나 이 의미적 내용으로서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 않는다의 의미가 요 단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예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에 대한 내용은 시가 편익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항상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나오죠. 시가 편익보다도 사실상 취득가가 적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밑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서 하나가 더 있죠. 그 내용으로서 부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동그라미 5번 거기다가 적는 것은 취득세,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적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적어놨으면 볼 때 여기 국외판공법에 해당된 것들 여기다 내용으로서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봤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으로서 물어봐도 사실상 취득가.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한 내용은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상으로서 어느 내용을 물어봤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 시기로 물어봤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을 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으로 물어봤다면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답을 한 얘기예요.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들이 뭘로 물어봤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이니까 중개사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을 세법적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보죠. A하고 B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A가 팔았다 하면 매도인 되겠죠. B는 산 사람 매수인 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과세하는 것이고요.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그리고 B는요. 취득했으니까 취득세가 되겠죠. 이제 A가
B한테 가서 나는 양도소득세 납부케 하고 당신은 취득세 납부케 한다. 우리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하자. 원래 이 취득가액이 우리가 10억이지 않느냐. 그런데 세금을 둘 다 적게 내기 위해서 8억으로 신고하자. 이렇게 하였다면, 그리고 B가 그 내용을 그럽시다라고 말했다면 B는 병신되는 꼴 됩니다. 왜 병신되는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B가 이렇게 8억이를 취득했으니까 나는 취득가액은 8억이다 라고 등기부에다가 적죠. 그리고 계속 보유하다가 팔죠. 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들어갈 때 이렇게 가정해 보죠.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990원이라고 답하겠으나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질문 그대로 답합니다. 돈 들어온 금액은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뺍니다. 저희들은 희생된 가치란 단어 표현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취득가가 들어있겠죠. 물론 자본적 지출 또 양도비용도 들어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취득가입니다. 취득가에 대한 내용을 빼주면 그때 양도 차익은 990원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을 B가 신고할 때 얼마 신고했어요? 8억에 신고했죠. 또 등기부에다가도 8억 적었죠. 그러니까 요 가액은 8억으로 인정합니다. 8억 인정하니까 여기에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 적게 뺐음으로써 양도 차익이 커져요. 양도 차익이 커지면은 과세 표현이 커지면서 세율 적용될 때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현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자, 여기에서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나 작년 경우에 대한 일로서 말씀드려볼 때에 작년에 7월달, 8월달에서 전기요금이 누진율 적용되니까 폭탄 그랬어요.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아주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과세 표준이 크죠. 이렇게 크게 나왔으니까 누진세율 적용되면요. 세금액이 또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는 세금액이 크게 나온 세금 중에 하나예요. 크게 나온 세금에 대한 내용을 크게 내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낮춰주고 적게 내는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적게 내기 위해 낮춰준다? 어때요? 반대로 했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난 다운 안 시켜. 다운 안 시키고 나 업할까 할 거예요. 업한다. 업한다면 여기 얘는요 양도소득세 직방이에요. 직방이니까 무슨 업? 나도 업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둘이 서로 간에 평형생이 이루어져요. 평형생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취득했던 가격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가겠습니까? 사실상 취득가다라는 이론적 내용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론적 내용으로서 문장 풀면 되겠죠. 문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가 제출하고 검증이루어진 취득은 뭘로 가겠다? 사실상 취득가다. 뭘 물어봤을 때? 과세 표준 물어봤을 때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외공판법 부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가 아니라 신고가다. 신고가는 시가 비교과 비교해서 큰 가격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내용으로서
7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서 동그라미 4번 나오죠. 또 4번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첫 글자가 주죠. 그러면 이때는 국, 외, 판, 공, 법, 부가 아니니까 신고가 가겠죠. 신고가로서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 가로 4 이상 취득가를 결정하는 경우 방금 설명드렸고요. 3 가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이 내용을 보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해에서는 나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온 해에서는 이 내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는데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전에 동그라미 쳐놨다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기억부터 비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간접 비용에 합교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 참 어렵죠. 줄여볼까요? 줄여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합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우면 더 쉽게 합시다.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준 금액이 취득가다 이 뜻입니다.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준 금액. 그러면 제가 요 분필을 취득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줬어요. 그럼 이 분필의 취득가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거란 얘기죠. 이 뜻이에요. 또 다시 볼 때 이 취득가액의 뜻은 돈 준 금액이다 하시면 딱 맞아요. 또 다시 이렇게 해보죠.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는 신축하기 위해서 소유된 신축가액이 취득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신축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설계비 안 들어가요? 설계비 들어가겠죠. 또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재비 들어가겠죠. 또 인건비 들어가죠. 뭐 들어갈까요? 경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자재비와 경비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이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서 벽돌이 있고 여기 벽돌이 있고 이 벽돌에 대한 내용을 모르타르로 붙여야죠. 그럼 여기에서 벽돌 자재비 모르타르 붙여야 되니까 인건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부분들 식사 대비해야죠. 경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직접비와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내용이 이 건물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설계비에 대한 내용은 영역증 비용이에요. 영역증 비용이니까 간접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의 취득가액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쳐진 가액이다. 이렇게 말이 표현되는 거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했으면 거기에서 문장으로서 또 단서가 있으니까 단서 내용 읽어봅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된 금액을 한다. 여기에서 일시급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뒤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된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키 단어가 다 잡아진 거예요. 일시급 단어 나왔으면 끝말 가져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라는 얘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랬을 때 분양가액이
10억이었어요. 10억이다. 그러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완불하겠죠. 그 금액이 법인 장부에 기록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서 법인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얼마? 10억. 이게 사실상 취득가란 얘기예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가액으로서 10억이 사실상 취득가. 어떤 사람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겠으나 계약과 동시에 법인에게 일식으로 줘요. 이러면 법인은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까지 이자 금액,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이자 금액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깎아주면서 일시급으로서 금액 9억을 줬다. 이랬으면 일시급이었을 때에 법인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얼마? 9억으로서 사실상 취득가는 할인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포인트는요. 할인된 금액으로서 얼마다? 9억이다. 그러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얼마예요? 1억이라는 얘기죠. 그럼 1억이 취득가다? 이 말 맞아 틀려요. 틀렸겠죠. 그럼 포인트를 뭘로 잡으셔야 돼요? 할인된으로 가야죠. 할인받은 금액은 공제되는 빼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급 이 말 넣었을 때 할인받은 금액 하면은 틀리다는 얘기죠. 이건 빼는 금액이에요. 공제된 금액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적으세요. 가로하셔서 자 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그 할인된 금액을 한다. 그 옆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할인 받은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다 쳤으면 또 설명드릴게요. 기억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자, 여기에서 차입금 하면은 빌려온 금액이에요. 빌려온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해서 넣어줬어요. 그랬을 때 이자 금액은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차입금이 건설자금에 넣어줬으니까 부, 이자 금액에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간접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그리고 니은에 대한 내용 볼 때 할부 또는 연불계획에 따른 이자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전자는 할부 이자, 후자는 연부 취득할 때 연 단위로 준 이자, 연불 이자를 말합니다. 연체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는데 뒤에 보니까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했어요. 이 내용을 연결시키면 자 할부 이자에 대한 내용과 연불 이자에 대한 내용과 연체료인 경우에서는 개인은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법인인 경우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 뜻 없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했던 원인은 뭐였냐? 개인은 장부 작성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은 장부 작성하니까 구별됐다는 내용의 뜻인데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만 기억하고 실무적 내용은 기억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무는 똑같으니까요. 이론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용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용으로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봅시다. 개인이 차량을 현금 주고 취득했다. 현금가로 취득했어요.
현금가를 치겠을 때 그때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 1,0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개인이 차량을 취득할 때 똑같은 차량에 대한 내용을 할부로 취득한다. 할부로 취득하면 현금가에다가 이자 금액을 더해서 거래가에 확정 짓겠죠. 자, 이때에 현금가는 1,000만 원, 이자 금액은 100만 원. 이랬으면 돈 준 금액은 얼마? 1,1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개인이 할부 취득했을 때 취득가는 얼마 되겠어요? 1,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에 대한 이자 금액을 여기다가 또 포함시킨다 이랬으면요. 몇 번 과세일까요? 이자 금액에 대해서 2번 과세겠죠. 제가 돈 준 금액 100만 원 있잖아요. 또 100만 원 또 넣어주면요. 2번 과세니까 개인은요. 할부이자, 연물이자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법인 갑시다. 법인은 장부를 작성합니다. 장부 작성하면서 법인은 그 취득했을 때 장부 작성하는데 현금 취득이든 취득이든 할부 취득이든 관계없이 연물 취득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현금가로 적으라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법인이 차량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였을 때 취득인데 또 할부 취득인데 현금가로 적어라. 그럼 이 경우에 현금가는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할부 취득했을 때 개인은 취득가가 1,100만 원, 법인은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할부 이자 금액에 대한 내용에 100만 원은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요. 장부 작성하니까 그 금액 어떻게 한다? 포함된다. 하나 개인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또 뒷페이지에서 리을 용역비 수수료, 이 용역비가 뭘까요? 아까 설계비, 중개수수료에 대한 간접 비용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음, 취득대금 외에 이 취득대금 외란 말은 현금 지급액 외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으니까 적으세요. 취득대금 외 밑에다가 현금 지급액 외라고 적으세요. 현금 지급액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은 당연히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매매가는 1억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A는 토지 소유권을 B에게 넘겨줬으면 B는 A에게 1억 돈을 주겠죠. 이랬을 때 B가 돈 준 금액 얼마, 취득가액은 얼마? 1억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건이 달았어요. 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로서 채무 금액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을 B가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B는 A한테 현금을 얼마 줄까요? 현금 주는 돈은 7천만 원 줘요. 그러면 7천만 원이 돈 준 금액으로서 취득가다? 아니죠. 뭐여야 돼요? 채무 인수된 금액 3천만 원을 더해줘야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도 기억하세요.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에 포함된 내용을 봤는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일에 불구하고 다음 기억, 니을, 기억에서부터 니을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포함되지 않냐면요. 취득 시기 이전까지 소요된 비용이 취득가에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은요.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적으세요.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보세요. 이제 기업, 취득하는 물건을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팔겠죠. 그러면 광고 선전비는 취득 후 비용이죠. 그러면 이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사비 어떨까요? 이주비, 이사비. 이사비도 취득한 후에 이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사비, 이주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니은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용한 자가 분담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 않겠죠. 부가가치세 꼭 기억하세요. 그 여기서 니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환급받습니다. 환급받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실 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거,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기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의 4번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 방금 했던 내용의 10강에 대한 내용을 11강에서 설명드릴 때 그 앞의 내용을 복습해 드리고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